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여름에 겨울을 준비한다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좀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죠? 이제 여름을 준비해야지 무슨 벌써 겨울을 준비하냐 이렇게. 예, 하루살이하고 놀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헤어지면서 하루살이한테 내일 또 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오늘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한테 내일을 계획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오늘만 보고 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지 벌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 거 빼앗고 또 뭐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러면서 그냥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루살이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앞으로의 약속을 하고 장래의 계획을 세운다면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것처럼 일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보고 영생을 계획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준비하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전의 제3 수행전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여기 보면 훈련법 2조에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유명한 음식점을 가게 되면 12시 점심시간이 딱 돼서 가면 자리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한 10분이라도 일찍 가면 그 10분 사이에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밥을 여유롭게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차가 밀리는 시간이 꼭 비슷하더라고. 그죠? 자기가 나오는 시간이 조금 더 일찍 나올 수 있는데 꼭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려고 버티다가 차가 밀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차가 안 밀리고 출근을 하려면 어때요? 한 10분이라도 일찍 나오면 차가 안 밀리고 싹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분을 아끼느라고 그 밀리는 시간을 감수해야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루살이가 하루만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있지만 조금 일찍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여유롭게 생을 사느냐 아니면 바쁘게 사느냐 이게 이제 달라진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해서 저승에 갔는데 염라대왕을 만났어요.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아니 이렇게 갑자기 데려올 것 같으면 미리 좀 알려주지 왜 이렇게 갑자기 데려오냐. 미리 좀 알려줬으면 내가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소식을 전했느냐 하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눈도 가물가물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도 좀 빠지고 이런 것들이 다 너한테 와라 그리고 소식을 보내는 거다. 편지를 쓴 거다. 그런데 그때 준비하라고 할 때는 준비 안 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불렀다고 따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겨우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앞에 소중한 것은 보지 못하면서 산 너머에 뭔가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는지 알고 그 산 너머에 있는 것만 꿈꾸면서 지금 당장 내 앞에 있어지는 이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는 것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젊음도 영원하지 않고 부귀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눈앞에 이익에 가려서 먼 훗날 내가 어떤 결과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 들으니까 하지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가 지금 며칠 지났죠?
하지는 뭐예요? 낮이 제일 길고 밤이 제일 짧은 걸 하지라고 그러죠? 동지는 밤이 제일 긴 게 이제 동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낮이 제일 긴 게 하지니까 이 하지를 지나면 낮이 점점 짧아지는 거고 밤이 점점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절기상으로 보면 이제 여름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겨울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의 순환하는 이치거든요. 그래서 잘 나갈 때 자기가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것에만 탁 거기 어깨가 으쓱거리고 잘 못 나갈 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이를 당해서 곤란하기가 쉽고, 또 어렵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것만 생각해서 좌절하고 살면 자기가 앞으로 희망을 만들어 나가지도 어려운 거예요. 가장 좋을 때 안 좋을 것도 생각해야 하고 가장 어려울 때 희망적인 것도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여유 있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 눈앞에만 보고 그것만 메어가지고 살다 보면 늘 쫓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유 있게 시간을 뒤에다 놓고 가요. 근데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늘 시간이 나를 막 쫓아와. 그래서 평생을 시간에 쫓기다가 살아. 그리고 죽을 때 돼가지고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살았나? 누군가에게 쫓기고 살았는데 누가 쫓았어요? 시간에 쫓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유 있게 준비하지 않은 내 자신에게 쫓긴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못하고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할 일이 많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미리 준비하는 것을 못해요. 미리 준비해야 여유가 있다. 두 번째는 쉽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여인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시장 구경을 갔어요. 시장 구경 갔더니 어떤 시장에 새로 문 연 가게가 있어가지고 여기 새로 문을 열었나 보다. 그리고 딱 갔더니 거기에 관세음 보살이 주인이에요. 그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팝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팔아요. 이래. 그러니까 그러면 한참 이제 뭘 살까 고민하다가 마음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관세음보살이 부인 죄송합니다. 이 가게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이 가게는 열매를 파는 게 아니고 씨앗을 팔아요. 종자를 파는 거예요. 이 씨앗을 팔면 그 씨앗은 자기가 기르고 공들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결과, 열매를 여기서 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찾는 것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평화와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에 대한 그 씨앗을 사갈 수가 있다. 누구든지 다 그 결과, 얻은 것을 갖다가 자기가 얻고 싶어 하지, 노력해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1년 동안 저에게 이 날씨를 권장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세요. 그럼 제가 농사를 한번 잘 지어볼게요. 그래? 그럼 한번 맡겨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하면서 날씨를 조절했는데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빈 뚝정이에요. 열매가 차있지 않아요. 알곡이 차있지 않는 빈 껍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든지 다 알맞게 완전하게 그것을 다 해주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폭풍우도 내리치고 번개도 내리치고 그 밤과 낮으로 번갈아가는 그 날씨의 변동 속에서 그 열매가 단단하게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단하게 익어가는 그 열매에 욕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은 생각지도 않고 그 사람이 이룬 성공에만 눈이 멀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나도 저 성공을 얻고 싶은데 그 성공만을 바라보죠. 그런데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과를 얘기해주면, 과정을 얘기해주면 그거 누가 할 수 있냐? 너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씨앗을 잘 키워서 열매를 얻는 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성공을 하려면 그 사람이 이룬 과정들을 내가 충실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느 때 이제 봄에는 하루가 다르게 이게 변화하잖아요. 산을 보면 금세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작았다가도 금세 이렇게 커지고 한 며칠만 지나면 금세 산이 막 우거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언제 이렇게 산이 우거졌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잠깐 생각나는 게 야,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잠깐 사이에 이렇게 우거진 것 같지만 이 산은 이 숲을 이루기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공을 들인 거예요. 그 겨울 내에 뿌리에 있던 그 생명을 가지로 이렇게 다 끌어올리고 생명의 물줄기를 끌어올리고 밤과 낮을 쉬지 않으면서 그렇게 꾸준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그 잎을 이루고 산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산만 보고 야, 언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성공한 거 보고도 야, 네가 언제 이렇게 잘 됐냐, 네가 언제 이렇게 됐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그 과정, 어려운 그 수고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쉽게 야, 네가 그걸 이뤘냐?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의 성공이 부러우면 나도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모든 사물과 또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 그리고 자연이 이루어지는, 이 무성하게 이루어지는 자연의 변화들을 우리가 늘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가고 내 삶을 반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진리에 두 가지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진리가 큰 시험을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일단 재앙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면 그만큼의 복을 자기가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재앙을 받기 전에 작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앞두고 이 작은 복을 먼저 던져줌으로 인해서 이 경계를, 준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받는 복만 생각하고 달콤한 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황야를 가다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겨우 그 덩굴을 잡고 목숨을 살렸는데 그 위에서 떨어지는 꿀이 달콤함에 잊어갖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매달려 있는지,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지 이것도 잊어버리고 그 꿀의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있다. 이런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그 어려움을 받기 전에 잠깐 누리는 행복, 그 복은 내가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서 이 작은 행복과 기쁨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더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서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야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좋은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좋은 날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좋고 안 좋은 날에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고 좋은 날이 오면 좋은 날에 감사하고 안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준비하고, 또 안 좋은 날이 오면은 그 안 좋은 날을 충분히 내가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면서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는 희망도 키워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다 보면 자기의 중심이 없고 자기의 안정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흔들리면서 원망과 좌절을 일으키고 살아가기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일생을 통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해도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우리의 일생, 평생을 놓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연마하고 거기에 공을 들이는 그런 생활로 앞으로 희망을 이루고 큰 성공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는 어려운 한방병원 교직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